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의 소신 발언과 최종 기종 선정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결국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무장형 마리론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내 기사 내용을 일부 소개하자면 해병대가 운용할 상륙 공격 헬기가 기존 마리논의 무장형으로 결정됐다. 국내 개발과 해외 구매를 놓고 이어진 그간의 논란이 국내 연구 개발로 일단락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을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하자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의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에 무장을 달아 상륙 공격 헬기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군의 작전 요구 성능 ROC의 충족성과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운영 유지 효율성, 향후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 등의 체계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륙 공격 헬기는 유사시 상륙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화력과 피격에 견딜 수 있는 장갑 능력이 필수적이다. 다만 해병대는 그간 마리논 무장형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승도 전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마리논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영되는 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벨사의 바이퍼 AH-1G 헬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바이퍼는 마리논에 비해 방탄 능력과 수직 상승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날 방추위가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하면서 바이퍼 헬기는 고배를 맞았다. 여기까지가 국내 기사이며 무장형 마리논에 대한 해외 네이버 뉴스에 소개된 기사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흥미로운 부분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비평가들은 정확히 무엇을 걱정합니까? 논쟁의 핵심은 무장한 마리논이 다른 전용 공격 헬기보다 전투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비평가들은 기체가 기체 형태로 인해 적의 사격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마리논은 원래 수송 헬리콥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체가 경쟁사항보다 넓어 소형 무기 발사에 더 취약합니다. 둘째, 조종석은 전용 공격 헬기에 비해 가시성이 떨어집니다. 부조종사가 조종사 뒤에 앉을 수 있는 아파치 또는 바이퍼의 트윈시트 디자인과 달리 마리논은 조종사가 옆에 앉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근접 항공 지원 임무 중 상황 인식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셋째, 마리논은 아파치와 바이퍼의 각각 최대 속도 293km/h, 300km/h와 달리 최대 속도 279km/h로 주요 경쟁 기종보다 훨씬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한 해병대의 마리논은 평균 비용 370억 원, 약 3,300만 달러를 넘어서 아파치보다는 적지만 3,100만 달러의 바이퍼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마리논이 더 높은 가격으로 제한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논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든 필수 운영 능력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파는 무장한 마리논이 대한민국 해병대가 정한 모든 필수 작전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테크윈 청검 대전차 미사일 8기, 무유도 2.75인치 로켓 38발을 헬기 측면에 탑재하고 조종석 아래에는 M197 발칸포를 탑재합니다. 또한 LIG 넥스1의 공대공 미사일로 변형한 신궁 미사일 4발을 무장할 예정입니다. 추가 업그레이드에는 추가 장갑, 자체 봉인 연료 탱크 및 낮은 가시성 문제를 완화하는 카이 경공격 헬리콥터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무장을 완전히 적재한 상태의 마리논은 이륙 중량 약 6.7톤으로 마리논의 표준 이륙 중량인 7.8톤보다 훨씬 적습니다. 즉, 무장한 마리논은 전용 공격 헬리콥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상륙 작전 중에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합니다. 다파는 또한 마리논의 카이 NI600VT와 같은 국내 설계 무인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과
프로그램이 선정 근거로 국내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카이는 무장한 마린온이 장기적으로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장형 마린온은 이미 해병대가 운영하는 일반 마린온과 84%의 동일한 부품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높은 임무 준비율과 낮은 수명 주기 유지 비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병대는 별도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원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사업의 무장형 마린온 선정에 대하여 국내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에서는 미국 해병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기체인 바이퍼를 희망하였지만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마린온의 변형 모델인 무장형 마린온 국산 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서 수리온의 해병대 버전인 마린온을 도입한 후 인명사고를 한 차례 크게 경험한 해병대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기체인 무장형 마린온에 대해 긍정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초 목적인 상륙 공격 헬기가 아닌 기존 마린온에 무장을 부착한 형태로 바이퍼를 밀어내고 선정되어 작전 운영에 무리가 없을지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사에서 일부 익명의 군 관계자는 바이퍼에 비해 마린온의 작전 수행 능력이 많이 차이가 예상되어 우려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이가 주장하는 마린온 무장형의 재훈으로는 상륙 기동 헬기 마린온과의 속도를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하지만 아직 실물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기에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 추진회에서 결정된 이번 사안은 아마도 취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병대가 원하는 기종인 바이퍼를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아파치 가디언의 추가 도입은 너무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큰 육군에서는 원하는 기종을 도입하며 규모가 작은 해병대는 국내 개발로 떠밀리는 이런 상황은 해병대에 헬기를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아쉬운 결정인 이번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 선정은 타군에 비해 항상 낡은 장비를 떠맡아온 해병대의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 이슈입니다.